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학원에 오셨네요. 그죠? 비가 오셨으니까 오늘 뭔가 좀 효과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죠? 옛날에는 특강이라면은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쳐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월 달에, 작년도 11월 달에 입문 과정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핵심 과정 이렇게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이론 중심의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5월달, 6월달에 가면 이제 각 학원에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없어요. 법의 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가 되는데, 근데 낱말만 이렇게 딱 바꾸는 거죠. 그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들은 전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론은 이걸로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가면 또 기출문제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만 갖고 공부를 하고 7, 8월 달에 가면 또 적중 예상 문제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러면 그것만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할 때 자료는 적은 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 가방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죠. 그죠? 그 양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원 개정이었거든. 그래도 나왔던 게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PPT 자료를 갖다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표시 날 텐데, 진하게 된 표현들이 부분들이 다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진하게 표시를 다 해놔놨거든.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이 페이지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는 이제 PDF 작업할 때 글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한 포인트를 높인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페이지에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글자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자 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이 글자가 한 포인트 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등기 파트, 하나는 지적 파트. 문제는 12문제 똑같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등기가 부담스러워요. 등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전에 좀 싱싱하다, 싱싱하지 않다. 오전에 좀, 정신이 좀 맑죠. 그죠? 이때 등기 파트를 하고 나중에 지적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점심시간은 2시입니다. 2시부터 3시. 그러니까 오전에 4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하고 오전에는 등기, 오후에는 지적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론 과정 두세 번은 다 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핵만 탁탁탁 짚어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파트는 등기의 효력이거든. 이 효력은 크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공신력은 없다. 이래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 순위 확정의 효력, 추정력 요 세 개만 딱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마친 경우는 17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접수한 때는 10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에 해서 그러면 17시에 기록을 딱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접수한 때가 언제나 이럴 때 옛날에 우리 등기는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접수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접수증을 주는 게 접수입니다. 접수. 그래서 오늘날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장, 접수증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될 때. 여기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걸로 본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이라면 이 글자가 여기에 접수한 때 이래도 맞는 지문이고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이래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때가 언제이냐? 그게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맞죠? 네, 요 세 개 지문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otherwise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도 뭐다? O. 그러니까 이 말하고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지. 그래서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번.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른 구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 이럴 때 갑구 이라면 구가 같이 맞죠? 네. 그럼 을구 이라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구가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를 갖고 따진다? 순위번호 되면 순위번호.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럼 무슨 번호다? 접수.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에 글자를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를 한번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접수, 연, 월, 일. 자, 시작. 연, 월, 일. 이거는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이 접수 번호는 갑구, 을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번호가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다. 그러면 표제부가 있거든. 그럼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표제부에는 시작. 연, 월, 일만 기록을 하고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접수 번호는 갑골구의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표제부는 관계가 없어.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 일만 기록을 하고 접수 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4번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2번을 하는 거라. 2번.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는 말이 있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 그럼 시험장에 가면 뜻의 등기라고 써주면 고마운데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씁니다. 뜻을 기록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공부할 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렇게 하는 거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한다 이 말. 이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즉 그럼 요 말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당 구라는 게 갑구 무슨 구? 을. 그럼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거라. 대지 사용권이 지상 전세, 임차권이면 무슨 구에 한다? 을구에. 그러면 이 2개입니다. 이 2개. 그럼 이 2개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니까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가면은 아파트는 건물을 배운다, 토지를 배운다, 건물. 그럼 아파트는 건물을 배워요. 토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건물을 배우는데 토지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거라. 그게 대지권이라는 뜻에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꼭 기억해둬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해당 구에 합니다. 그럼 이걸 표제부에 한다면 OX다 X. 당사자의 신청을 한다면 OX다 X. 등기관이 뭘 한다? 제거. 그래서 항상
두 번 하는 등기는 하나는 신청으로 하나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와볼게요. 지역권이라면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답다. 있지. 성역지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 근데 요역지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권. 두 개 하는 등기는 한 개는 신청으로 한 개는 직권을 합니다. 그럼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근데 지역권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계약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구미다. 이걸 표제부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딱 나오면은 갑골구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이 글자에 순위번호 1하면 뭐다? X. 접수번호 1하면 뭐다? O. 여러분, 요 해당 구라는 요게 있죠. 해당 구가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갑구, 무슨구, 얼구. 그래 딱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이거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정력은 있다, 없다만 딱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추정력은. 자, 추정력은 갑골구에서 인정을 하죠. 표제부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여러분들 표제부는 사실관계거든. 사실관계에서는 추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예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뭐다? 있다. 그런데 사망자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건 없어요.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마지막 거는 등기가 전제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딱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는 다 알거든.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략된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그러면 그건 딱 됐고,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이 뭐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무효 등기는 그냥 무효 등기라, 무효 등기. 유용은 다시 써먹는 게 유용이라, 다시 써먹는 게. 그럼 이 무효 등기 유용은 권리의 등기니까 갑구, 얼구에서만 인정하는 겁니다. 표제부에서는 무효 등기 유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이거 이해한다면 한다? 여러분들 잠깐만.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가장 기본이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라, 두 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등기 파트를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배우면 부동산 표시지. 맞죠? 네. 그럼 무슨 관계? 권리.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를 먼저 보는 거라. 그럼 이거는 표제부지. 맞죠? 이거는 갑구, 무슨 구, 얼. 그럼 여기에 소유권과 소유권 외가 있답다, 있지. 그럼 항상 이 두 개로 분류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분류한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O면 이건 X로 끝나는 것이고, 이거 O면 이거는 X로 끝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수업하다가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딱 뜨면 그럼 무조건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갑골구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로 쓴다? 권리. 그럼 권리가 소유권, 이게 권리지. 전세권, 이게 권리지. 그럼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전세는 뭐예요?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잖아요. 이는 권리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부동산자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표제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는 글자가 멸실등기라. 그럼 이게 없어졌다. 무슨 등기한다? 멸실. 그러면 이 두 개 글자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표제부다. 이런 표제부는 이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네. 그러면 권리가 나오면 이게 없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지.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표제부는 멸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표제부에는 허용을 안 해줘. 갑골구에는 허용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X니까 이게 O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지.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이 등기부를 폐쇄시키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시. 그런데 집은 불탔는데 등기부는 그대로 두었는 거라. 그대로 두고 이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었어요. 그럼 다시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해놨던 이 등기부를 다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무효등기 유형이라. 오케이? 이는 안 된다 이 말. 그 왜 안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흰색이지. 맞아요? 이 부동산은 노란색이지.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은 이 등기부는 흰색 부동산의 등기부이지 노란색 부동산의 등기부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써먹을 수 뭐다? 없다. 그럼 표제부인은 무효등기유형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시험에는 자 보세요. 표제부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고맙지. 고한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다? 멸시. 멸시는 무슨 보다? 표제. 그럼 끝 글자에 뭐라 해야 된다? 없다. 그럼 끝 글자를 있다 하면 X, 없다 하면 뭐다? O.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은 없거든. 단순 암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로 갑니다. 등기부로 갈 때,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거를 잠깐만 와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그럼 등기부를 이렇게 그리면 되지. 등기부를 이렇게 그리면 되지. 등기부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등기부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라. 세 부분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래나. 그럼 요 제일 위를 표제부라고 부르고 중간을 갑구라고 부르고 아래를 무슨 거? 을. 그럼 이렇게 가져오면 되지. 됐죠? 네. 그럼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져가는 거는 칠판을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별개. 그럼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그럼 토지 등기부 이래 나누면은 자, 이렇게 딱 됐죠? 표제부, 갑구, 무슨 거? 얼. 그럼 건물 등기부는 이제 또 두 개로 나누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다. 일반 건물은 일반자를 안 씁니다. 그냥 건물 등기부입니다.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이라는 말 또는 구분 건물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지. 됐죠? 자, 그럼 이래 됐어요. 그럼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여기에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 갑구, 얼구. 여기는 무슨 부? 표제. 여기는 시작. 표제부, 갑구, 얼. 여기는 무슨 부? 표제.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는 양식이 똑같아. 그런데 이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다르다 이 말.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 있죠. 이렇게. 이 표제부와 이 갑골구의 차이가 뭐냐? 이걸 시험에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동,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거든. 그럼 요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가 뭐냐? 이걸 시험에 낼 수 있고. 그럼 이제 하나 더 딱 가져오면 이제 아파트거든.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와 건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가 세 개를 딱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대지권 등기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딱 받아들일 때 이거는 지금 표제부와 갑골구입니다. 이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부.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서류번호. 자, 표제부에는 접수, 연, 월, 일은 기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접수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해야 하네요. 해. 그렇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작년도 이게 지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시험에 내면 참 고맙지. 그럼 어떻게 작년에 되느냐? 표시번호는 갑구, 얼구에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했어. otherwise, 그러니까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쓰는 말이지 갑골구에 쓰는 말이 아니다. 그럼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 와보세요. 예를 됐죠? 그럼 여기에
보세요. 일단 이거 대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거든. 요 1동이 이거지. 맞죠? 네. 여기 뭐다? 표제. 요 1701호가 이거지. 맞죠? 표제부, 갑구, 무슨구. 그럼 이게 일단 먼저 돼야 돼요. 그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 otherwis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표제부 이라면은 이 표제부를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라. 이렇게 상하로 나누는 거라. 표제부가 두 개고 이걸 또 다시 상하로 나눠. 그러니까 왜 상하로 나누냐 할 때 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그러면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이 말. 건물 등기부가 있다 이 말. 근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는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를 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거든. 그건 없어요. 그 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 말.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그럼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상은 건물을 나타내고 하는 토지를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요거는 일동입니다. 일동의 표제부 일할 때 이게 상단은 뭐를 나타낸다? 건물. 하단은 뭐를 나타낸다? 토지. 자, 칠판을 잠깐 보면 이게 일동이지. 맞죠? 네. 이걸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 그 다음에 일동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 말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1도. 그럼 하나를 딱 넘겨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과. 자, 재판을 잠깐만 보세요. 이래는 이게 1701호다 이 말. 그럼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 그 다음에 1701호에 사는 사람은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요게 대지 사용권이고, 그러면 요 1701호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1701호에 사는 사람은 땅을 한자로 대지입니다.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 말은 그냥 우리 쉽게 일반적으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같아, 안 같아? 같이.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을 소유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땅을 무슨 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 그러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다. 그럼 땅의 면적이 5천이고 그 중에 1701호가 77만, 그럼 지분을 가졌다는 거 이해했다, 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거.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다가 기록을 하고, 여기 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다가 들어간다? 1도. 이는 본인이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소재지, 이게 지번이지, 이게 명칭이지. 자, 이제 정답입니다. 101동의 소재 지번하고 1701호의 소재 지번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아파트는 호수만 차이 납니다. 동가지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똑같으니까 이 소재 지번 명칭을 여기도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군데만 쓴다. 어디에만 쓴다? 1동. 그럼 1동에는, 자, 여기 보세요. 1동에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그럼 전유 부분 봅니다. 시작. 여기 뭐밖에 없다? 번호. 그러니까 소재, 지번,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지 마.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돼. 그것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1동에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에는 시작. 대지권의 표시. 그럼 여기서 소재, 지번,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볼게요. 보세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뭐냐 이러면 만약 이건 법에는 있어요. 법에는 있는데 만약에 출제인이 물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에다 기록하느냐고. 그럼 이걸 어디다가 기록한다? 전여부분.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재판을 잠깐 와봅니다. 그러니까 책을 자꾸 읽으면서 제 말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런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낱말을 자꾸 익숙시켜 가면 돼요. 자, 풀이할 때 이래합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순서를 이야기하며 일단 부지를 매입하지. 매입해가 이 자리에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은행에 저당권 설정을 해서 돈 30억을 빌리지. 맞죠? 그 30억 빌린 돈 갖고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이 30억 갖고 모델하우스 짓고 광고 나가지, 광고. 자,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면 이제 계약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계약금, 자, 계약금 들어왔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받지. 받아가지고 보세요. 그럼 이 잔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분양받은 사람한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이 가구가 100가구인데 50가구는 분양이 됐는 거라. 50가구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은행에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땅에 현재 50억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사고 파는 거는 일동을 사고 판다, 전유 부분을 사고 판다, 전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지문은 그대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갖고 가는 겁니다. 표제부입니다. 제가 그랬죠. 표제부에는 부동산 뭐다? 표시. 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시험에 추세는 부동산 표시라고 썼어요. 요즘에는 이래 쓰면 고마운데 이래 안 씁니다.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바로 이걸 씁니다. 그럼 바로 이 글자를 쓸 때 저 6개 다 한꺼번에 쓴다? 한 개만 쓴다? 한 개만 씁니다. 지목이다, 구조다, 면적이다. 한 개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 되죠. 그러면 표제부는 단독입니다. 몇 월이냐 한다? 1월. 그럼 표제부는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인감,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하지. 표제부는 인감이라는 말, 등기필 정보는 말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갑골구에서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표제부에는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는 써요, 안 써요? 써. 그다음 순위번호는 어디에 쓴다? 갑구, 얼구. 그럼 여기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쓰지만 접수번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없어요, 부기등기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무효등기 이용할 수 없다. 표제부에 안 되는 것들이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딱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서는 출제인이 묻고자라는 거는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면, 자, 딱 세 가지를 묻고자 하거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첫 번째,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 이래 됐어. 그럼 작년에 기출문제는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워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럼 처음 해봅니다. 일단 용어가 잘 돼야 돼요. 용어가.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자, 이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시작. 등기부의 부속설. 이거는 시작. 신청.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말하는 건지 신청정보, 신청서를 말하는 건지 먼저 나오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답이 같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없어. 그건 뒷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뭐라고만 하면 된다? 등기부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신청서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뭐다? 없다. 그러나 신청 정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신청 정보는 몇 년 보존? 5년. 5년. 그럼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다면 복구를 해야 되거든. 지적 공부 복구는 지적 소관청이 하지. 맞아. 등기부의 복구는 대법원장이 합니다. 대법원장이 하는데 대법원장은 계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라. 위임. 그러면 등기부에 관련되는 걸 복구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법원행정처장. 그러면 신청 정보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지방법원장. 자, 그럼 이제 잠깐 하나 더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등기부는 그냥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뭔데 이래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광의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신탁 원부. 자, 예를 들어서 매매 목록, 매매 목록,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이게 넓은 의미로 등기부죠. 저걸 등기부의 부속 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넓은 의미의 등기부의 등기부. 됐죠? 네. 그래서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제가 그럼 막 그렇게까지는 안 내겠지만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면 오더와이다. 그러면 신탁 원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가 오더와이다. 그러면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다. 그럼 신청 정보는 영원히 보존한다. 다시 신탁 원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이게 등기부 되면 넓은 의미로.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구별할 때 요거 잠깐만 한번 글자를 보고자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기록.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기록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지. 그러면 요 컴퓨터 본체 있죠. 그 본체가 등기부예요. 그러면 컴퓨터 본체 속에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있다. 그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그거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기록. 컴퓨터 자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그럼 사람은 등기부고 개인은 등기기록입니다. 기록. 그래 구별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조심할 때 뭐라고 따가냐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기록. 그럼 등기기록이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조심할 때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도 우측으로 다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잠깐만. 아까 전에 위에 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등기부와 뭘로 구분했다? 신청 정보. 여기 등기부의 부속 서류 있었다 없었다? 있어. 그래도 등기부 하나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거는 그러면 시작. 등기기록.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등기기록의 무슨 서류? 부속 서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정보, 기타 무슨 서류, 부속 서류. 그럼 예를 들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을 하거든.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계약서다, 계약서이다? 계약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약서가 등기 기록이 아니지. 맞아요? 네.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여기 다 가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근데 법에는 이것밖에 안 나와. 등기 기록에 무슨 서류? 부속 서류. 근데 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거든. 이거를 썼어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다면 OX다 X.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가능하다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만 잘해두면 딱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등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폐쇄 등기 기록도 등기부다, 그러니까 등기부로 갈게요.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답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이나 폐쇄 등기 기록 접으세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뭐다? 있다. 그러나 폐쇄 등기 기록은 전부는 발급이 돼요. 일부는 발급받을 수 없다. 전부는 등본이고 일부는 초본입니다. 초본.
그런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뭐만 된다? 열람. 그럼 이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이거는 위임장을 필요해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받아들였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단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의사표시해야 발급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분 건물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 쉽습니다. 구분 건물이 쉬운데 시험에는 평균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밖에 안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그죠? 우리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되거든. 그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있다? 할 수, 시다, 있다. 그럼 이걸 하여야 한다 이라면 OX다, X.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시험에 내면은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부하다 제일 위에 거를 딱 볼게요. 위에 거를 볼게요. 자, 이게 1동입니다. 1동 건물에 속하는 1번에서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냐 권리에 관한 등기 두 개 중에 한 개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요 표시가 부동산 뭐다? 표시. 그러니까 표시라는 말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하고 부동산 표시하고 개념이 전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의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나와요. 그 표시가 부동산 표시. 그러면 힌트를 딱 드리면 이렇게 공부를 딱 합니다. 저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면 아파트는 표제별을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그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표제별을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아파트는 표제별을 배웁니다. 갑골구를 안 배웁니다. 왜? 갑골구는 개인 거다, 개인 거이다? 그럼 개인 거니까 그 갑골구의 변동사항은 개인이 가서 하면 되지. 맞죠? 네. 근데 아파트는 개인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 그래서 아파트는 표제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갑골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래만 공부 딱 하면 일단 표제부는 표시에 관한 등기잖아요. 이걸 잠깐 설명을 해야 되거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거 잠깐 설명해 놓고 공부해 볼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해 놓고 공부를 넘어가 볼게요.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입니다.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 갑골구는 뭐다? 수는. 그러니까 요 두 개,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겠죠. 그죠? 그럼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한다? 안 한다. 갑골구에는 뭐다? 한다. 그 다음에 일동어.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일도. 이 모르겠거든. 이 글자하고 이 글자 사이즈, 글자 크기가 틀리잖아요. 긴 게 들어가면 일동에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 됩니다. 이걸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그랬죠.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돼. 이제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한다. 그럼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단독 신청을 하고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뭘로 한다? 찍어라. 자, 이거 이제 자꾸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이게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울 때 쉬워요. 제 말 들어보세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비구분 건물이지. 그럼 표제부 갑골구가 있겠지. 자,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인데 정축 허가 받아서 5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올려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분 건물이 되면, 이 비구분 건물에서 무슨 건물로 변경이 된다? 구분 건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럼 경이 됐으니까 내가 만약에 501호를 분양받았다면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옛날에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표제부는 하나밖에 없지. 지금은 구분된 그 집합 건물이 되었으니까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여기서 1동이 있고, 그죠? 자, 1동입니다. 501호를 분양받았거든. 그럼 501호를 분양받았으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이 보존등기 할 때는 구분 건물이, 집합 건물이 되었으니까 표제부를, 1동의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501호 분양받아서 501호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사람이 요 1동의 표제부도 이 사람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게 1동의 뭐다? 표제부. 요게 전유 부분이죠. 그럼 요 두 개 등기를 무슨 신청한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구분 건물이니까 표제부 하나밖에 없지. 지금은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됐으니까 1동의 표제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럼 501호를 분양받아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사람이 1동 표제부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게 왜 대위 신청이냐면 501호가 보존등기 하면서 1동을 만들어 놨지. 그럼 이 사람들 나중에 보존등기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요 1동, 101동 표제부 만들어 놓은 거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같이 쓰지. 같이 쓰니까 501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위 신청해 준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는 그러면 요리로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하느냐,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이것밖에 시험에 안 되는 거라. 뭐에 관한 등기다? 표시. 권리가 아니고 표시. 그러니까 핵심을 딱 가져갈 때,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이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동아리였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배울 때는 항상 공부할 때 이랍니다.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 그러면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항상 대표자 혼자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왜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신해줘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지문을 자주 띄워줘. 그죠? 대지권의 변경이죠. 대지권의 변경을 모르겠거든. 대지권이 지상권에서 대지권의 소유권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대표자 혼자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가지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이래 보세요. 4번 이거를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이래 보세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을 때는 대리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오더와이다. 이거 잠깐만 채집판을 잠가보세요. 아니,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 1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건 단독주택이라. 단독주택.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이래 하세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이 두 개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럼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이지.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닙니다. 지문으로 띄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거 나왔죠, 그죠? 자, 이래라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리권 등기,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단독 신청.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해당구 등기관이 뭘 한다? 제구. 그럼 시험에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해당구 하면 오더와이더 O, 표제부 하면 뭐다? X, 직권으로 하면 뭐다? O, 촉탁으로 한다면 뭐다? X. 그래 보기 시험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자 받아들일 때 한번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먼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거든.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다, 없다? 있지.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그럼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지. 맞아요.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작. 대지권. 그럼 이게 무슨 권? 대지권. 무슨 권? 대지권.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대지권 이거 나와 있잖아.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만 알아볼게요. 요게 아파트 1동이지. 요게 대지권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전유 부분이지. 전유 부분. 대지권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 그럼 이거는 토지 등기부입니까? 건물 등기부입니까? 건물. 자, 그럼 정답입니다.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도 별도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 이게 아파트 토지 등기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놨다? 소유권이 무슨 권? 대지권. 여기 지상권이 무슨 권? 대지권. 그럼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 갑구. 지상권이 대리권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얼구. 자, 그러면 요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를 서 여기에 글자가 똑같다, 안 똑같다? 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이걸 건물에서 저 글자를 부를 때는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토지 등기부에서 이 글자를 부를 때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이 무엇이냐? 이 말, 대리권이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호칭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칭. 똑같은 글자거든. 그래서 제가 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희수야 이래 부르지. 맞죠? 그럼 처가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는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부르지.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단 말이야. 사람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희수야 이래 부르고 저기서는 목서방 이래 부른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집합 건물에서 대리권자가 딱 나오면 전부 다 답은 이게 답입니다. 왜 답이냐 이러면은 아파트는 건물을 배우거든 토지를 안 배워요. 그러나 대지권이라는 뜻만 토지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처분할 수 없다거든. 자, 보세요. 대리권이 여러분들 여기서 소유권일 때 토지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그 밖에죠. 그 밖에를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이 우리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할수, 시다 없다.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여기서 그 밖에 할수, 시다 없다. 그러면 토지만 지상권 설정할 수는 시다 있다. 자, 이래 봐요. 칠판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이 두 개 분류죠. 그럼 이게 오면 이거 X고, 이거 오면 이거 X입니다. 그럼 이제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거든.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있지.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로 분류를 해놨다. 그럼 이게 오면 이거는 X고 이게 오면 이거는 X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시법 시간에는 무조건 용익권이 한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 다 와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남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지. 맞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하나는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앞으로 공시법 수업할 때는 무조건 이 두 개만 딱 분류를 하면 돼. 그럼 이게 오면 이거 X고 이게 오면 이거 X예요. 됐죠? 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쉬운 거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분이죠.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되지. 오케이? 네. 그럼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여기가 오니까 방 한 칸 은행의 저당권, 방 한 칸 매매, 방 한 칸 가압류는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하천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여기도, 그럼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이제 등기 따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거든. 집합 건물은
정답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건물만 소유권 이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 이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토지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자, 이걸 공부할 때 이래 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이때는 아파트를 갖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빌딩을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학원에 삼성 빌딩이 있어. 그럼 삼성 빌딩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겠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있겠지. 이럴 때 여러분 봅니다. 이 빌딩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것만 옆 빌딩에게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빌려줄 수 있다. 그 빌려줬다. 그럼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임차권을 설정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걸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통과. 됐어. 자, 1장은 부담스럽지만 가볍게 지내갔거든. 자, 그럼 이제 등기절차 총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것이거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